어머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긴장감 감도는 목소리, 붉어진 눈시울,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구고 있는 한 남자. 여러분, 이 상황 혹시 낯설지 않으신가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면서 많은 가정에서 조부모님이 손주를 돌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고마운 관계 속에서 왜 자꾸만 갈등이 생기는 걸까요? 내가 애를 잘못되게 하려고 그러나? 제 아이인데 왜 제 말은 안 들으세요?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은데 왜 우리는 자꾸 부딪히는 걸까요? 오늘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진지하게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가정에도 작은 변화가 시작될 수 있을 겁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가족 관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민과 수진 부부에게 딸 하윤이가 태어난 건 결혼 3년 차 되던 해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특히 수진은 승진을 앞둔 중요한 시기였죠. 출산 휴가를 마치고 복직해야 하는 날이 다가오자 부부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여보, 어린이집은 아직 아기가 너무 어리지 않아? 돌도 안 됐는데. 그렇다고 내가 일을 그만둘 수는 없잖아. 우리 집 대출도 있고 앞으로 애 키우는데도 돈이 얼마나 드는데. 두 사람의 걱정을 알아차린 건 시어머니 박명순 씨였습니다. 명순 씨는 은퇴 후 시간적 여유가 있었고 무엇보다 손녀가 너무나 예뻤습니다. 내가 볼게.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보다 할머니가 보는 게 낫지. 하윤이도 할머니랑 있는 게 좋을 거야. 수지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워킹맘으로서 가장 큰 걱정이 단번에 해결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보답해야 할지. 무슨 소리야. 내 손주인데. 그리고 너도 우리 딸 같은데 당연한 거지. 그렇게 수지는 안심하고 직장에 복귀했습니다. 매일 아침 하윤이를 시댁에 맡기고 출근하는 생활이 시작됐죠. 처음 몇 달은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었습니다. 퇴근 후 시댁에 들러 하윤이를 데려올 때마다 아기는 잘 먹고 잘 놀아서 행복한 얼굴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하윤이가 많이 보챘죠? 아니야, 우리 하윤이 천사야. 밥도 잘 먹고 낮잠도 잘 자더라. 명순 씨는 손녀를 돌보는 일이 힘들지만 행복했습니다. 젊었을 때 자식 셋을 키운 경험도 있었고 무엇보다 하윤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환하게 만들었으니까요. 아침마다 손녀가 오기를 기다리고 작은 손으로 할머니 손가락을 꼭 잡는 그 순간들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수진도 마음이 편했습니다.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아기가 낯선 곳에서 울고 있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가족이 돌봐주니까 안심이 됐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시어머니께 전화로 안부를 묻고 잘 놀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라는 대답을 듣는 게 하루의 큰 위안이었죠. 그런데 하윤이가 돌이 지나면서 조금씩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기가 이유식에서 유아식으로 넘어가는 시기. 수지는 육아책을 읽고 인터넷 커뮤니티를 찾아보며 영양 균형에 신경을 썼습니다. 당분 섭취를 줄이고 나트륨이 적은 음식을 먹이려 노력했죠. 주말마다 하윤이 반찬을 만들어 시댁에 가져다 드리며 되도록 이걸로 먹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진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시댁에 들렀을 때였습니다. 명순 씨는 하윤이에게 초콜릿 과자를 주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달콤한 맛에 좋아서 까르르 웃으며 할머니를 안았죠. 어머니, 하윤이한테 과자를요? 수진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응? 아, 이거? 조금밖에 안 줬어. 하윤이가 너무 좋아하더라고. 한 조각 먹는다고 큰일 나겠어? 어머니, 요즘은 돌 지난 아기들도 당분을 최대한 안 주는 게 좋대요. 이가 나고 있어서 충치도 걱정되고요. 에이, 그게 무슨 소리야. 애들은 단 거 먹는 재미로 큰다니까. 너희들도 다 이렇게 컸어. 나도 과자 줬고 사탕도 줬고. 수지는 더 말하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를 돌봐주시는 시어머니께 뭐라고 하기가 조심스러웠으니까요. 그저 네, 알겠습니다라고만 하고 하윤이를 안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정민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말했죠. 여보, 어머니가 하윤이한테 초콜릿 과자를 주시더라고. 내가 당분 주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래. 엄마가 그냥 한 번 주신 거 아닐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마. 엄마도 나름대로 애 키워본 경험이 있으시잖아. 나도 알아. 근데 요즘 육아 방식은 예전이랑 달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이 많다고. 그래도 엄마가 하루 종일 봐주시는데 사소한 거 가지고 뭐라고 하면 어머니 기분 상하시지 않을까? 수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자기 편은 아니구나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불만이 씨앗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몇 주 후 또 다른 일이 생겼습니다. 수진이 저녁에 하윤이를 데리러 갔을 때 아기는 TV 앞에 앉아 만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1시간 넘게 본 것 같았어요. 아기의 눈은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주변에 흩어진 장난감에는 관심도 없어 보였죠. 어머니, 하윤이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응, 애가 심심해 하길래 틀어줬지. 만화 보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조용히 앉아있고. 어머니, 돌진한 아기는 하루에 TV 시청을 30분 이내로 제한해야 해요. 두뇌 발달에 안 좋대요. 무슨 소리야? 너희들도 다 TV 보고 자랐어? 30분? 그럼 애가 뭘 하고 놀아? 장난감이랑 놀거나 책을 봐야죠. 스크린 노출은 정말 조심해야 한대요. 명순 씨의 얼굴에 살짝 서운함이 스쳤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애를 돌보는데 TV 좀 보여주는 게 그렇게 큰 문제야. 나도 힘들단 말이야. 애 돌보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인지 아니? 수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도 맞았으니까요. 공짜로 하루 종일 아이를 봐주시는데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이래라 저래라 하는 자신이 못난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괜찮아. 근데 요즘 젊은 엄마들은 참 까다롭더라. 너무 책에 쓰인 대로만 하려고 하지 말고 좀 유연하게 생각해.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답답했습니다. 유연하게라는 말이 결국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뜻처럼 들렸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서 또다시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오늘도 어머니가 하윤이한테 TV를 1시간 넘게 보여주셨대. 내가 스크린 타임 줄여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민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아, 알았어. 근데 엄마가 혼자 애 보시는 게 얼마나 힘드신지 알아? TV 좀 보여주는 건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나도 그게 편하시니까 그러시는 거 알아. 근데 지금 하윤이가 뇌 발달에 중요한 시기라서 그래. 이건 내가 까다로워서가 아니라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야. 그래, 알겠어. 근데 지금 당장 해결할 방법이 있어? 어린이집에 보낼래? 비용도 비용이지만 내가 어린이집은 안 된다고 했잖아. 수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 말도 틀린 건 아니었으니까요.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께 이것저것 요구하는 게 무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로서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고 싶은 마음도 포기할 수 없었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수진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만들이 쌓여갔습니다. 과자, TV, 그리고 낮잠 시간까지. 수진이 정해놓은 육아 원칙들이 시댁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반면 명순 씨도 서운함이 커져갔습니다. 자신은 선의로 손녀를 돌보는 건데 며느리는 자꾸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한다고 느꼈으니까요. 요즘 며느리들은 참 까다로워. 내가 애 셋을 키워봤는데 하나도 안 믿는 것 같아. 명순 씨는 남편에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래도 손주 보는 게 좋아서 하는 거 아니야. 조금만 참아. 참긴 뭘 참아. 매일 전화로 이거 먹였냐, 저거 먹였냐 확인하고 내가 손주 잘못되게 하려고 그러나. 명순 씨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묻어났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노하우를 인정받지 못한다는 느낌. 그게 가장 서운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감사 인사를 주고받았지만 속마음은 점점 멀어져 갔죠.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수진이 퇴근 후 시댁에 들렀는데 하윤이가 열이 펄펄 끓고 있었던 겁니다. 아기는 칭얼대며 울고 있었고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어머니, 하윤이가 왜 이래요? 열이 이렇게 높은데 병원은 안 데려가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침부터 좀 미열이 있긴 했는데 애들이 원래 그러는 거 아니야. 금방 떨어질 줄 알았지. 어머니, 열이 이 정도면 바로 병원 가야죠. 왜 연락도 안 하셨어요? 너 회사에 있는데 괜히 걱정시킬까 봐 그랬지. 나도 애 키워봤으니까 이 정도는 알아서 할 수 있어. 수지는 화가 치밀었지만 일단 아기를 안고 급하게 소아과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고 감기 초기 증상이라는 진단을 받았죠.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불신이 깊게 자리 잡았습니다. 내 아이인데 왜 아프다는 연락도 안 하시는 거지? 혼자 판단해서 병원도 안 가시고. 그날 밤 수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민에게 진지하게 이야기를 꺼냈죠. 여보, 우리 하윤이 어린이집에 보내자. 더 이상은 어머니한테 맡기기가 불안해.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오늘 하윤이 열나는데도 연락도 안 하시고 그냥 계셨어. 만약 더 심각한 상황이었으면 어쩔 뻔했어. 엄마도 나름대로 판단하신 거잖아. 애들 키우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여보. 나는 내 아이가 아플 때 최소한 연락이라도 받고 싶은 거야. 그런데 어머니는 혼자 다 판단하시려고 해. 그럼 어쩌자는 거야? 엄마한테 가서 더 이상 안 봐주셔도 된다고 할 거야? 그럼 엄마가 얼마나 상처받으시겠어.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아무도 자기 편이 아닌 것 같았으니까요. 나도 알아. 근데 난 엄마가 아니라 하윤이 엄마야. 내 아이가 먼저인 거 이해 안 돼? 정민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옳은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수지는 휴가를 냈습니다. 하윤이를 집에서 직접 돌보기로 한 거죠. 시어머니께는 아이가 아파서 제가 보겠습니다라고만 문자를 보냈습니다. 명순 씨는 그 문자를 보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자신에 대한 불신이 느껴졌으니까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손주 아파서 마음 아픈 건 나도 마찬가지인데. 며칠 후 수진이 다시 출근하면서 하윤이를 시댁에 맡기긴 했지만 분위기는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아이를 맡길 때도 인사는 짧았고 저녁에 데리러 갈 때도 대화가 거의 없었죠. 어머니, 하윤이 잘 있었어요? 응, 그럼 저 먼저 갈게요. 그래. 무거운 침묵이 두 사람 사이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런 상황은 정민을 가장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아들이자 남편으로서 두 사람 사이에 끼어 이쪽도 저쪽도 못하는 처지가 됐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명순 씨가 아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정민아, 너희 처가 나한테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내가 그만 봐줄까? 엄마, 무슨 소리예요? 수진이가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애 키우는 방식이 좀 다른 것뿐이에요. 방식이 다른 게 아니라 내 방식을 못 믿는 거잖아. 애 열나는 걸로 그렇게 예민하게 굴고 내가 손주 아프게 하려고 그랬나? 명순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알아? 나도 알아. 요즘 젊은 엄마들은 다 그렇다는 거. 근데 이렇게까지 못 믿으면서 내가 왜 봐줘야 하나 싶어. 정민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서운함이 이해됐으니까요. 집에 돌아와서는 수진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수진아, 오늘 엄마가 그러시는데 차라리 안 봐주시겠대. 정말요? 수진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한편으로는 안도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죄책감이 밀려왔죠. 엄마가 많이 서운해하셨어. 자기가 손주 아프게 하려던 것도 아닌데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고. 나도 알아요. 근데 나는 엄마잖아요. 내 아이가 열나는데 연락도 못 받는 게 말이 돼요? 그건 나도 이해해. 근데 엄마 입장도 생각 좀 해봐.
공짜로 하루 종일 애 봐주시는데 맨날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들으면 기분이 어떨까? 그럼 나는 어떡해요? 내 육아 방식을 다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두 사람은 또다시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현실적으로 시어머니가 안 봐주시면 어린이집을 알아봐야 했어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갑자기 받아주는 곳이 있을지도 의문이었죠. 게다가 이제 와서 하윤이를 낯선 환경에 적응시키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오버한 걸까? 어머니가 나쁜 의도로 하신 건 아닌데. 반면 명순 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손녀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으니까요. 하윤이의 작은 손, 할머니를 보며 까르르 웃던 그 웃음소리. 며느리와의 갈등 때문에 그 소중한 시간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내가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야 했나? 근데 나도 모르는 게 너무 많네. 요즘 육아는 정말 다른가 봐.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의외의 행동을 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시댁으로 향한 겁니다. 하윤이를 맡기기 전에 시어머니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고 싶었으니까요. 초인종을 누르자 명순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봤죠. 어머니 죄송해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했어요. 어머니가 하윤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는데 제가 엄마 노릇에만 급급해서 어머니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어요. 명순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나도 미안해. 요즘 육아가 예전이랑 다른 걸 알면서도 내 방식만 고집했던 것 같아. 너희들 걱정하는 마음을 이해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더 고마워해야 하는데 불만만 늘어놓고.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에게 진심을 전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조금 일찍 시댁에 들렀습니다. 명순 씨와 약속이 있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함께 동네 카페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오늘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래, 말해봐. 하윤이 육아에 대해서 어머니와 제가 같이 배워보면 어떨까 해서요. 요즘 육아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명순 씨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배운다고? 네. 사실 저도 아직 초보 엄마라 헷갈리는 게 많거든요. 어머니의 경험도 듣고 저도 요즘 육아 정보를 공유하면서 같이 하윤이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명순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며느리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니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래. 나도 솔직히 요즘 애들 키우는 방식이 궁금하긴 했어. TV에서 육아 프로그램 보면 내가 모르는 것도 많더라고. 수지는 가방에서 몇 장의 자료를 꺼냈습니다. 인터넷에서 출력해온 소아과 의사의 칼럼과 영양 정보였죠. 어머니, 이거 제가 준비해왔어요. 같이 보면서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머니가 예전에 아이들 키우실 때 잘 됐던 방법도 알려주세요. 두 사람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당분 섭취가 아이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크린 타임이 왜 중요한지. 하지만 수지는 일방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명순 씨의 경험도 귀 기울여 들었죠. 어머니, 그럼 예전엔 애들이 안 먹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음식을 예쁘게 담아줬어. 그럼 애들이 신기해하면서 먹더라고. 특히 얼굴 모양으로 꾸며주면 좋아했지. 와, 그 방법 좋은데요. 하윤이도 그러면 좋아할 것 같아요. 어머니 노하우를 제가 배워야겠어요. 명순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자신의 경험이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인정받는다는 느낌. 그게 정말 기뻤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어머니는 하윤이 돌봐주시면서 저한테 매일 사진이랑 간단한 메시지 보내주시는 거예요. 뭘 먹였는지, 어떻게 놀았는지. 그럼 저도 안심이 되고 어머니랑 소통도 더 자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근데 나 스마트폰 잘 못 다루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머니,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수지는 명순 씨의 휴대폰을 받아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카메라 앱 여는 법, 사진 찍는 법,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법까지. 와, 진짜 쉽네. 이거면 나도 할 수 있겠어. 그리고 어머니, 과자나 간식 주실 때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건강한 간식 추천해 드릴게요. 요즘은 당분 적은 제품도 많거든요. 같이 마트 가서 고르면 어떨까요? 그래, 좋아. 나도 손주 건강하게 키우고 싶은 마음은 똑같으니까. 그렇게 두 사람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만들어갔습니다. TV 시청은 하루 30분 이내로 대신 그 시간에는 하윤이가 정말 좋아하는 교육용 프로그램을 선택하기로 했죠. 명순 씨도 하윤이와 함께 블록 놀이나 그림책 읽기를 더 자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수진아, 솔직히 내가 하루 종일 애를 보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 그럴 때 TV를 잠깐 틀어주면 내가 좀 쉴 수 있거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당연하죠. 너무 무리하시면 안 돼요. 그럴 땐 차라리 제가 베이비시터를 일주일에 하루 정도 알아볼게요. 어머니도 쉬는 시간이 필요하세요. 아니야, 괜찮아. 근데 정 힘들 때만 부탁해도 될까? 네, 물론이죠. 어머니가 편하신 게 가장 중요해요. 다음 주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명순 씨는 매일 하윤이 사진을 수진에게 보냈습니다. 점심에 뭘 먹었는지, 어떤 놀이를 했는지.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졌죠. 오늘 하윤이랑 블록 놀이했어요. 탑 싸는 거 좋아하네요. 수진은 회사에서 그 메시지를 받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사진 감사해요. 하윤이 표정 봐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이런 작은 소통들이 쌓이면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감이 줄어들었습니다. 수지는 시어머니가 얼마나 정성껏 하윤이를 돌보시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었고, 명순 씨는 며느리가 자신의 노력을 인정해준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주말에는 두 사람이 함께 마트에 갔습니다. 하윤이 간식 코너에서 명순 씨가 물었죠. 이 과자는 어때? 당분이 적다고 써 있네. 어머니, 잘 보셨네요. 이거 좋아요. 하윤이가 이것도 좋아할 거예요. 그래? 그럼 이것도 사고 저 과일 젤리도 괜찮지 않아? 네, 완벽해요. 어머니가 이제 전문가세요. 명순 씨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와 함께 손주를 위한 간식을 고르는 이 시간이 좋았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정민은 집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수진과 어머니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육아 유튜브를 함께 보고 있는 거였죠. 어머니, 저기 나오는 방법 좋은데요? 하윤이한테도 해볼까요? 그러게. 나도 몰랐던 건데 요즘은 이렇게 하는구나. 정민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냉랭했던 두 사람이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 그게 꿈만 같았으니까요. 정민이 왔어? 우리 지금 하윤이 이유식 레시피 보고 있었어. 엄마랑 내일 같이 만들어 보기로 했거든. 그래요? 잘 됐네요. 정민은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소통이었구나. 서로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함께 방법을 찾는 것. 물론 여전히 의견 차이가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대화로 풀어갈 수 있었죠. 어머니, 오늘 하윤이가 초콜릿 달라고 울었어요? 응, 그래서 내가 바나나로 대신 줬어. 내가 보내준 과일이 있길래. 와, 어머니. 완벽하세요. 하윤이가 바나나 먹고 괜찮아졌어요? 응, 금방 괜찮아지더라. 역시 건강한 게 최고야. 이런 식으로 두 사람은 점점 더 한 팀이 되어갔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하윤이의 두 돌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수지는 시댁에서 생일 파티를 하자고 제안했죠. 어머니, 하윤이 생일 파티 시댁에서 해도 될까요? 어머니가 하윤이를 얼마나 예뻐하시는지 아니까 같이 준비하고 싶어요. 정말? 그럼 내가 미역국이랑 잡채는 할게. 네. 그럼 저는 케이크랑 아이들 음식 준비할게요. 어머니, 하윤이 좋아하는 반찬도 같이 만들어요. 두 사람은 생일 파티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명순 씨는 전통적인 돌상 차림을 준비했고, 수지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건강한 핑거푸드를 만들었죠. 생일 파티 당일 친척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하윤이는 예쁜 한복을 입고 할머니 무릎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 하윤이 할머니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하윤이가 할머니를 안으며 웃었습니다. 명순 씨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친척 중 한 분이 물었습니다. 명순아, 손주 봐주는 거 힘들지 않아? 요즘 며느리들은 까다롭다던데. 명순 씨는 수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전혀요. 우리 며느리는 정말 좋은 엄마예요. 같이 하윤이 키우는 게 너무 즐거워요. 수진도 명순 씨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 없었으면 어떻게 일하면서 애를 키웠을까요? 어머니가 제 인생의 은인이세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케이크 촛불을 끄는 시간. 하윤이는 엄마와 할머니 양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정민이 촛불을 켜자 모두가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죠.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하윤이의 생일 축하합니다. 하윤이는 환한 미소로 촛불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수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는 데는 정말 많은 사람의 사랑이 필요하구나. 나 혼자만의 방식으로는 안 되는 거였어. 명순 씨도 손녀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도 배워야지. 세상이 변하면 나도 변해야 하는 거야. 손주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 파티가 끝나고 정리를 하면서 수진이 명순 씨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에 육아 강좌 하나가 있대요. 같이 갈래요? 조부모 육아법에 대한 강의래요. 그래? 재밌겠는걸? 나도 배우고 싶어. 제가 신청해 놓을게요. 우리 같이 가요. 좋아. 그리고 수진아, 나 스마트폰 좀 더 가르쳐줘. 하윤이 영상도 찍어서 보내주고 싶거든. 당연하죠. 어머니, 제가 천천히 가르쳐 드릴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민이 말했습니다. 여보, 엄마랑 사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서 보기 좋아. 응. 내가 많이 배웠어. 가족이 되려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걸. 엄마도 많이 노력하시더라. 육아책도 읽으시고 스마트폰 공부도 하시고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세대가 다르면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어. 하지만 중요한 건 사랑의 마음은 같다는 거. 하윤이를 사랑하는 마음만은 나도 어머니도 똑같으니까. 몇 주 후 수진과 명순 씨는 약속한 육아 강좌에 함께 참석했습니다. 강의실에는 비슷한 처지의 조부모와 부모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강사가 말했습니다. 요즘 조부모 육아가 정말 흔해졌죠. 수진과 명순 씨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들이 이미 그 길을 걸어오고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강의가 끝나고 나오면서 명순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강의 들으니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뿌듯하네. 저도요, 어머니. 우리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나저나 점심은 먹고 가야지. 내가 살게.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살게요. 오늘은 제가 어머니 모시는 날이에요. 에이, 그럼 다음엔 내가 사.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명순 씨는 하윤이와 블록 놀이를 하면서 사진을 찍어 수진에게 보냈습니다. 오늘 강의 듣고 와서 더 재밌게 놀아주고 있어요. 하윤이가 성 만드는 거 배웠네요. 수진은 회사에서 그 메시지를 받고 따뜻한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머니 감사해요. 명순 씨는 그 메시지를 보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선물이 또 올 줄 몰랐네. 손주도 예쁘지만 며느리와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도 큰 축복이야. 그로부터 1년 후, 하윤이는 이제 3살이 되었고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명순 씨는 여전히 하윤이를 자주 만났죠. 어린이집이 끝나면 할머니가 데리러 가서 저녁까지 함께 보내는 날이 많았으니까요. 수지는 이제 시댁 방문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어머니와의 대화가 즐거웠죠. 육아 이야기뿐만 아니라 서로의 일상과 고민도 나누는 사이가 됐으니까요. 어머니, 요즘 회사에서 승진 이야기가 나왔어요. 정말? 축하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당연한 거지. 감사해요. 어머니 덕분에 일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하윤이는 엄마와 할머니가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고 제잘거렸습니다. 우리 하윤이는 엄마도 좋고 할머니도 좋지? 그 순간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건 한 사람의 완벽한 양육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따뜻한 사랑이라는 것을. 며칠 후 명순 씨가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동네 육아 품앗이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갈래? 네. 어머니도 그런 모임 나가세요? 응, 요즘 조부모들끼리 육아 정보도 공유하고 손주들 키우는 이야기도 하거든. 재밌어? 너도 와서 젊은 엄마 입장에서 이야기 좀 해주면 다들 좋아할 거야. 와, 좋아요. 어머니랑 같이 갈게요.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다른 조부모와 부모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죠. 수지는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시어머니와 많이 부딪혔어요.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더라고요. 조부모님들의 경험도 소중하고 요즘 육아법도 의미가 있으니까 둘을 조화롭게 섞는 게 답인 것 같아요. 한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면 어떡해요? 명순 씨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서운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며느리는 아이가 걱정돼서 그런 거더라고요. 아기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걸 이해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또 다른 젊은 엄마가 말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기분 상하실까봐. 수진이 답했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근데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먼저 표현하고 그 다음에 조심스럽게 부탁드리니까 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방식도 존중해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명순 씨가 말했습니다. 수진아, 오늘 내 이야기 들으니까 나도 뿌듯하더라. 우리가 이렇게 잘 지내게 된 게. 저도요,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하죠. 어머니가 넓은 마음으로 저를 받아주셔서.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지내자. 하윤이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네, 어머니. 약속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누가 옳고 그른 게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도 모두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같았으니까요. 다만 표현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입니다. 세대가 다르면 당연히 생각도 다릅니다. 30년 전 육아와 지금의 육아는 많은 부분이 바뀌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틀린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부모 세대는 조부모의 경험과 헌신을 존중하고 조부모 세대는 변화하는 육아 방식을 받아들이는 유연성을 가질 땐 비로소 화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는 한 사람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사랑으로 자라납니다.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그 모든 사랑이 모여서 아이는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완벽한 육아는 없습니다. 다만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가족 관계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